한국인 10명 중 8명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오는 급성 소화불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을 늦게까지 할 때면 다음날에 속쓰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만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완전소화연구소장 류은경 소장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은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특히 뱃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있는 듯한 느낌으로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불편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증상이 더 심한 사람들은 속이 쓰리거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만성염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화불량은 기본적으로 위장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위장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개선책입니다. 위장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먹는 것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운동하기 힘든 몸 상태라면 위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편안한 속을 만들어주고 위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장 마사지를 통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준다면 고통스러웠던 소화불량에 도움이 될 거예요. 몸속 해독 작용을 연구하고 자연의학을 연구하며 완전 소화연구소를 운영 중인 류은경 소장님이 언급한 내용을 빌리자면 우리가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소화가 안 되면 죽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많이 씹지 않고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과 씹지 않아도 되는 유동식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씹지 않고 먹어도 되기 때문에 먹을 땐 편할진 몰라도 몸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뭘까요? 자연의학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소화효소를 과하게 분비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밥과 빵, 면 종류는 소화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면 위장이 정상적인 운동을 할 때까지 소화효소가 적게 필요한 음식을 먹어줄 필요가 있어요. 위장이 정상 기능을 할 때까지 말이에요. 소화효소가 덜 필요한 음식은 뭘까요? 태초 인간은 야생에서 살던 시절에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육류를 자주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주식으로 먹었던 음식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런 식습관에 맞춰서 진화한 우리도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됩니다. 과일이 우리 몸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 우리 몸이 과일을 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을 경우 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먹는 음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해준다면 소화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질수록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한 음식들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먹는 흰쌀밥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고봉밥을 자주 먹는 건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봉밥을 먹고 그만큼 열량을 소모시키는 운동을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밥의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식습관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점심에는 밥 대신에 샐러드나 과일로 식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평소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면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번은 채식 위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완전하게 조리돼서 나온 음식들을 말하는데 인스턴트 제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밥과 빵도 열에 식혀서 나오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가공식품에 포함이 됩니다. 자연의학에서 이런 가공식품은 죽은 음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음식들은 특징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췌장과 간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부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소화에 좋다고 평소에 먹는 양보다 과하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은 물에 씻고 껍질만 까서 생으로 먹는 경우가 보통이죠. 이렇게 생식으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면 오히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과일과 채소는
채소는 소화 과정 중에 산화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하게 되면서 설사를 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살짝 삶은 물에 데쳐서 먹으면 돼요. 채소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영양분도 날아가지도 않고 소화 과정 중에 산도를 줄여줄 수도 있어 소화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먹기 좋은 과일은 토마토, 파인애플이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고 채소류는 당근, 브로콜리, 호박, 시금치, 비트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을 가진 음식들이라 생식으로도 좋지만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속이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 물에 살짝 데쳐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할 때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쳐서 쓰러지기 마련이겠죠. 위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하면서 소화가 편한 음식 위주로 드셔보세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더 빠른 좋은 소식을 전달받으세요.